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폭설 속에 큰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줘 화제가 됐던 미국인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준 미국인 부부의 배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두 나라 국민들의 깊은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달 만에 다시 만난 캠파냐 씨 부부와 한국인 관광객들. 지난해 폭설 속에 갇혔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줬던 알렉산더 캠파냐 씨 부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해 이들을 친형제처럼 반갑게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폭설을 만났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간신히 캠파냐 씨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Asking, if they could get some shovels to help dig the snow, and I said, sure, of course. But I realized immediately there's no point in using a shovel. It would be like taking a spoon to take water out of the ocean. It just it's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And so all 10 people came inside, and my wife was upstairs. I said, Andrea, we're going to have some company for a while. 첫 데이트 장소가 한국 식당이었을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했던 치과의사 캠파냐 씨 부부는 간장과 고추장, 참기름 등 집안에 있던 모든 한국 음식을 내주며 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낯선 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추위에 떨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끼면서 보냈던 짧은 사흘이었지만 평생을 잊지 못할 고마움이었습니다. 간호사인 아내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했었다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졌을 두려움,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 재회하는 기쁨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렉스를 만나게 돼서 너무 운명 같습니다. 죽음 끝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알렉스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 만남을 영원히 잊지 않고 쭉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분들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짜 국경을 넘어서 사람을 돕는 마음,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캠파냐 씨 부부를 위해 한국의 전통과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과 한국 양국 국민들이 맺은 감동적인 인연은 두 나라 국민들의 따뜻한 교류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걸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한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발전한다고 봅니다.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한 캠파냐 씨 부부는 열흘간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식, K-컬처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An unbelievable honor and blessing, and it's really a dream come true to travel here. Yes. So extremely generous, and I think we were both speechless. 위기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한 미국인 부부의 배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한국 여행으로 고마움에 보답한다는 미담은 한국 관광 홍보 영상 한국은 잊지 않는다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북핵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입맛대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 우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 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을 묵인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또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회의 후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별도로 열고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가을 이후 약 6개월 만에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 주변 공사 등 활동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지난 2주 사이 발사대 공사가 다시 시작돼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면서 지난 가을까지 발사대 앞 광장에 있던 연료, 산화제 탱크와 레일형 운송 구조물 패널들, 새 발사대용 원형판, 또 새 타워 크레인 부품 대부분이 최근 들어 사용되거나 모습을 감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겐트리 타워로 불리는 로켓 발사대 근처에는 약 90m 높이의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됐는데 이것은 65m 높이의 기존 발사대를 20m 이상 더 키우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발사체를 옮기는 데 쓰이는 레일형 운송 구조물은 기존과 같은 32m 높이로 재조립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 크기라면 수직으로 놓은 은하 3호나 같은 크기의 위성 발사체를 발사대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다만 이곳에서 위성 발사가 가능하려면 발사대 자체와 연료, 산화제 벙커 재건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의 가상화폐 7억 2,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인 엘립틱과의 공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북한의 일본 가상화폐 탈취 규모는 같은 기간 북한이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23억 달러의 30%에 해당하며 2021년 북한 수출액의 8.8배에 달합니다. 또 국가별로는 일본에 이어 베트남 5억 4천만 달러, 미국 4억 9,700만 달러, 홍콩 2억 8,100만 달러 순으로 북한의 많은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상화폐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보안이 허술한 사업자가 많은 일본과 베트남이 북한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국 상공에 출격해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15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RC-135S는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해 이틀 연속으로 서해상 일대에서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미군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해왔으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첨단 광학 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 궤적,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찰 비행은 오늘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대북 감시 비행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